조용한 밤에 혼자 있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 관계를 정말 살리고 싶던가? 이렇게 말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애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권태기와 마음이 뜬 것의 차이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연애라는 게요 진짜 묘합니다. 처음에 상대가 숨만 쉬어도 왜 이렇게 귀엽지 싶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숨소리조차 왜 이렇게 거슬리지 라는 생각으로 바뀌는 순간이 오거든요. 설렘은 익숙함이 되고 익숙함은 편안함이 되고 편안함은 어느 날 갑자기 지루함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죠. 권태기는 어느 커플에게나 온다. 맞습니다. 남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권태기는 찾아옵니다. 그런데 권태기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시나요? 권태기가 왔을 때 어느 순간부터 머릿속에 이런 질문이 들어오는 겁니다. 나 지금 권태기야? 아니면 그냥 마음이 끝난 거야? 바로 이 부분이죠. 겪어본 사람은 알아요. 권태기면 어떻게든 다시 불 붙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버텨보는데 마음이 식은 거면 뭘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그 불안감이 진짜 사람을 갉아먹죠. 그리고 더 잔인한 건요. 내가 헷갈리면 그나마 나아요. 진짜 지옥은 상대가 변했을 때입니다. 연락이 줄어들고 말이 짧아지고 눈을 피하고 그럴 때마다 내 머릿속은 하루 종일 한 문장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람 마음이 식었나 안 식었나? 오늘 영상에서는요. 그 질문을 끝내드릴게요. 지금 내 상태와 내 관계가 헷갈리는 분들, 상대의 변화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은 분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연애든 언젠가 권태기가 왔을 때 이게 권태기인지 끝인지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싶은 분들, 오늘 영상 끝나고 나면 기준이 확실히 잡히실 거예요. 여러분, 권태기는 지친 상태이고 마음이 식은 것은 감정이 멈춘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속은 완전 달라요. 지금부터 아주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우리는 왜 권태기와 식은 마음을 헷갈려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둘 다 비슷한 행동으로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감정이 식기 시작하면 또는 지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에너지를 아낍니다. 연락할 에너지, 말할 에너지, 웃을 에너지, 스킨십할 에너지. 이제 줄어드는 건 권태기에서도 생기고 마음이 식어서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만 보면 이걸 구분하기 어렵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해요. 상대가 연락이 줄었다고 해서 바로 끝났다 라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상대가 여전히 옆에 있다고 해서 괜찮다 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보실 줄 아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둘 다 동시에 나타나는 공통 증상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겪는 증상 중 많은 것들이 권태기든 마음이 식은 거든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걸 알아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불필요한 공포감이 줄어듭니다. 그럼 지금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공통 증상 첫 번째, 스킨십이 귀찮아지거나 꺼려진다. 예전엔 손잡는 게 자연스러웠는데 어느 순간 손이 닿는 게 피곤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건 권태기에서도 생깁니다. 마음이 식어가는 감정에서도 생기고요. 두 번째, 연락이 줄고 메시지가 짧아진다. 응, 그래. 이런 식의 답장들, 그리고 읽고도 한참 뒤에 답하거나 아예 답장이 없기도 해요. 세 번째, 데이트보다 혼자 있고 싶어 한다. 예전엔 함께 하면 기분이 좋았는데 이제는 만나기 전부터 피곤하다를 먼저 생각해요. 네 번째, 대화가 줄고 눈을 잘 안 마주친다. 같이 있어도 각자 핸드폰 보고 대화가 이어지지 않고 눈을 마주치는 게 어색해지는 시기. 이런 상황이 진짜 사람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장점이 단점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예전엔 털털해서 좋아 보였는데 이제는 왜 저렇게 무심해? 라는 감정으로 바뀌고 예전엔 차분해서 좋아였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섯 번째, 친구 약속, 개인 일정이 더 늘어난다. 둘이 함께 있는 것보다 밖에 있는 게 더 편해지는 느낌. 이것도 두 상황 모두에서 나타납니다. 일곱 번째, 문제는 아는데 지금 뭘 하고 싶진 않다. 우리 요즘 좀 이상한 거 알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알긴 아는데 굳이 대화를 꺼내고 굳이 해결하는 게 더 귀찮고 무거운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거의 다 제 상황인데 그럼 관계가 끝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이죠. 아닙니다. 이건 끝일 수도 있지만 지친 관계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증상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권태기일 때만 나오는 결정적인 특징 4가지. 권태기는요, 쉽게 말하면 싫어진 게 아니라 지친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 완전히 꺼지진 않은 상태예요. 다만 그 남아있는 감정이 설렘이 아니라 기대와 의지로 형태가 바뀐 상태예요.
그럼 권태기일 때만 나타나는 신호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상대가 눈치 보면 오히려 내가 미안하다. 권태기일 때는요, 상대가 우리 요즘 왜 이래? 라고 말하면서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게 보이면 짜증만 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불편해요. 내가 너무 차갑게 굴었나? 저 사람도 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게 바로 포인트예요. 마음이 완전히 식으면 상대가 눈치 보든 말든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런데 권태기는 그 사람 마음속에 미안한 감정이 살아있어요. 상대를 아직 소중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관계에 대한 결론을 지금 당장 내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권태기인 사람은요, 헤어질까 말까를 빨리 결론 내리기보단 조금만 더 두고 보자. 지금 판단하면 후회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관계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보류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요, 마음이 완전히 식은 사람은 보류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끝난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권태기는 마음이 끝난 게 아니라 마음이 흐려진 상태라서 완벽히 결론을 내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세 번째, 연애 초반에 우리가 그리워진다. 권태기 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우리 처음엔 진짜 좋았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설렜지? 그때로 돌아갈 순 없나? 여러분들, 이 그리움이 있다는 건 끝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좋았던 기억이 아직 살아있고 그 기억을 다시 만들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다는 거니까요. 네 번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다. 권태기인 사람은 생각보다 관계를 위한 방법을 찾습니다. 친구한테 상담을 하거나 영상을 찾아보거나 검색을 해보거나 권태기 극복 같은 것을 찾아보기도 하죠. 왜 이런 행동이 나오냐고요? 바로 당신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살리고 싶으니까요. 여기서 딱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권태기는 괴롭지만 괴로우니까 더 살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권태기가 아니라 정말 마음이 식었을 때만 나오는 진짜 신호 4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 마음이 식었다는 것은 싫어졌다, 미워졌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상태죠. 바로 무관심. 이 감정이 들어가면 사람의 마음은 어떠한 감정도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럼 이때 나오는 특징들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일상을 공유할 이유가 사라진다. 권태기일 때는 짜증나도 서운해도 그래도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식으면요, 내 일상을 굳이 말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그리고 더 정확한 신호는 이겁니다. 상대 일상이 안 궁금해진다. 오늘 뭐 했어? 이런 말들이 형식만 남고 감정이 빠져 있어요. 두 번째, 화가 나지 않는다.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권태기 때는 화가 납니다. 서운하고 짜증나고 왜 이렇게 됐지? 이러면서 한쪽 마음이 부글부글 올라와요. 그런데 마음이 식으면 상대가 뭘 해도 화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어떠한 지대도 없거든요. 지대가 없으니까 화도 안 나는 겁니다. 싸우는 커플은 아직 사랑이 남았다. 이 말이 완전 맞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감정이 남았다는 뜻은 될 수 있어요. 진짜 끝은 싸움도 안 나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죄책감이 거의 없다. 권태기일 때는 내가 변한 게 미안해서 더 흔들려요. 그런데 마음이 식으면 미안한 감정도 줄어듭니다. 미안한데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마음이 정리되는 쪽으로 가요. 감정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상태, 바로 이 상태입니다. 네 번째, 고민이 회복이 아니라 정리로 간다. 권태기는 우리가 다시 좋아질 방법이 없을까? 이 부분을 고민합니다. 마음이 식으면 우리 관계 언제 어떻게 끝내야 하지? 이 부분을 고민해요. 대화도 이 방향으로 갑니다. 우리 요즘 힘들다가 아니라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이미 결론에 가까운 말을 꺼내죠.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나면 머리로는 알겠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하면서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쉬운 질문을 여러분들께 하나만 드릴게요. 조용한 밤에 혼자 있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 관계를 정말 살리고 싶던가? 이렇게 말이죠. 권태기는요, 지루하고 답답해도 그래도 다 남아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쌓아온 게 있는데, 그래도 다시 좋아지고 싶은데, 이렇게요. 반대로 마음이 식으면 그래도가 없습니다. 지대도 없고 의지도 없고 회복을 상상하는 것 자체가 귀찮아져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권태기는 지금 힘들다지만 마음이 식은 것은 이미 끝났다에 가깝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뭘 해야 하냐면, 만약 내가 권태기라면 권태기인 관계 아직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기를 잘 넘기면 연애는 더 안정적으로 깊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죠. 둘 다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한
한 사람만 노력하면 그건 극복이 아니라 끌려가는 관계가 됩니다. 권태기일 때 가장 좋은 방향은요. 작은 패턴부터 바꾸기, 싸움보다는 대화의 구조 만들기, 데이트를 재미보다는 회복으로 설계하기, 서로의 루틴을 다시 맞춰보기, 이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식은 상태라면 이번에는 냉정해져야만 합니다. 억지로 붙잡으려고 하면 둘 다 망가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잘 끝낼까? 라는 잘 끝내는 방법이 중요해요. 상대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감정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관계는 끝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랑이 끝났다고 해서 사람까지 망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를 정리할 땐 매너 있게 깔끔하게 서로를 존중하면서 이렇게 관계를 정리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권태기와 마음이 식은 건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핵심은 다르다는 거죠. 권태기는 지루하고 답답해도 기대와 의지가 남아있는 것, 마음이 식은 것은 기대가 사라져서 감정 자체가 멈춘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연애를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상 연애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